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시간. 박지호 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호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 제가 좀 기대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거 다음번에 해주겠다고 저랑 밀당을 하셨잖아요. 네. 별거 아닌데. 네, GMO 가공식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아주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제일 처음 방송할 때 GMO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GMO 뭐였지? 하고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아니면 오늘 처음 방송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GMO가 뭔지 우리 간사님이 한번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GMO는 그 인간이 좀 대량 생산이나 아니면은 뭐 냉해에 강한 아니면 뭐 병해충에 강한 이런 성질을 갖게끔 농산물이나 지금 뭐 수산물까지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의 좀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어떤 특성한 형질을 갖게끔 만든 어떤 생물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오늘 드릴 GMO는 뭐 지금 뭐 식약처나 이런 데서 말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의 주제는 또 거기에서 더 들어가서 그 중에서 유전자 변형 가공식품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유전자는 변형된 거고 가공식품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뭘 떠올리면 될까요? 유전자 변형 가공식품. 첫 번째 저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GMO는 그 원형 그대로의 그러니까 옥수수나 대두 혹은 옥수수 맞아요. 가루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한번 가공돼서 들어온 거죠. 과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빵, 뭐 그리고 음료수, 뭐 조미식품, 뭐 공유 가공품, 건강 기능식품까지 다양한 품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또 상당량 수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가공식품이 뭔지는 말씀해 주셨고 정의를 내려주셨으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입하고 있어요? 우선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약 25개 품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건강기능식품, 뭐 과자, 거의 완제품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제가 아까 또 조미식품이라고 해서 식품 첨가물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도 꽤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식품 첨가물 맞습니다. 형태로. 저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좀 약간 말씀을 드렸던 그 식품 첨가물 형태로 들어오는데 그게 약 1만 3천 톤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은데. 와닿지 않아요. 어느 정도지? 잘 상상이 안 되네요. 그렇죠. 저도 뭐 1만 3천 톤 그동안은 뭐 맨날 뭐 몇만 톤, 몇천 톤 막 이런 말 하다가 1만 3천 톤이니까 너무 조금인 것 같은데 그냥 가루가 1만 톤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가루가 1만 톤. 그러니까 저희 다시다 뿌려 먹잖아요. 그런 게 1만 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와, 그 작은 봉투가 몇 그램 안 하지 않나요? 그쵸? 그거 한 20g, 50g 막 이러지 않나요? 근데 뭐 그런 걸로 따지면 거의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근데 또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완제품의 형태도 있어서 이게 좀 더 문제가 된다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뭐 GMO 과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냥 만들어진 상태로 들어오는군요. 근데 저도 보내주신 자료를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나, 또 혹시 내가 먹은 것 중에는 없나 하고 살펴봤는데, 와, 치즈볼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 한 통 엄청 샀었는데, 꾸역꾸역 먹었었는데, GMO일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는 식품이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방송 중이었는데, 방송하던 기간에, 이마트, 롯데마트, 그리고 코스트코까지 시중의 대형마트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가공식품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했는데, 국내 대형마트에서는 발견을 하지 못했고요. 코스트코에서 딸랑 9개 발견을 9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조금 발견해서 좀 충격이었고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시간에 표시가 안 돼 있다고 GMO 표시가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가공돼 버리면 찾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표시제 한계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상위 5개 안에 들지 않으면 표시 안 하고 그렇지 맞습니다. 않았나요? 농산물 이제 그 원재료 그대로 들어가면 5순위 안에 안 들어가면 표시를 안 하는데 제가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과자류라고 해서 지금 가장 많이 수입되는 그 품목 중에 하나인데 막 1644톤이 수입이 됐어요.
1644톤. 과자 한 봉지에 400g 하면 많이 들어있는 건데 그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은 1644톤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자라면은 그 완성품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들어는 왔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군요. 들어왔는데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정말 국내에서는 GMO가 정말 잘 사라집니다. 뭐 빵이나 떡의 형태로도 들어왔어요. 떡이요? 네. 근데 이 역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빵류도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뭐 1,300톤 정도? 네.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고 코스트코에서만 딸랑 9개 발견을 했습니다. 들어는 많이 왔는데 마트를 돌아다녀도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어디에 얼마만큼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한 해에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는 식약처가 정보를 공개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건강기능식품은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2000% 넘게 증가된 양이 수입이 됐고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맞습니다. 다이어트도 하면서도 건강식품 많이 드시거든요. 그리고 음료가 622% 증가된 수치가 수입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양이 증가를 해서 수입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러게요. 확인이 안 되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왜 달랑 9개밖에 표시를 안 했는지 그러니까요. 궁금한데요. 네. 왜 그러는 거죠? 이거 그러면은 외국 코스트코에서 9개 표시됐다고 하셨는데 그때 여기 충격적인 치즈볼이 들어있긴 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그 9개의 품목이 뭐가 있었는지 우리 박지호 간사님이 설명해 주세요. 뭐뭐 있었는지. 과자류는 5개 발견했는데요. 또띠아 칩스라고 해서 이게 코스트코 가면 되게 큰 봉투에 나초 형태로 생긴 그런 과자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옥수수가 유전자 변형 옥수수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이거는 다행히 되어 있었고. 제대로 아예 되어 있었네요. 치즈볼이라고 저희 이거 혹시 청소년 관람? 청소년 듣긴 해요. 그래요? 그러면 주류 먹을 때 나오는 맞죠? 그런 데서 나오는 약간 주황색을 띠는 형광물질 같은 그런 과자 조그만 동그란 과자들이 있어요. 치즈볼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거기에 들어간 옥수수가 유전자 변형 옥수수였고요. 전 또 파리 그런 제과점이나 또 그런 저희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에 드러그스토어라고 해서 외국 과자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샵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올리브 이런 올리브 그런 데에서 파는 외국 과자 되게 예쁘고 고급스러운 과자가 있어요. 밀라노 어떤 되게 좋은 초코칩 이런 건데 그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체스맨이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도 유전자 변형 옥수수였고요. 그리고 코스트코에서는 코스트코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있어요. 뭐예요? 머핀을 정말 많이 먹거든요. 거기 빵 이렇게 팔죠. 빵을 쿠키랑. 파는데 머핀이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크 베이스 안에 케이크 베이스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라고 써져 있었고요. 저거 충격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팝콘 중에서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코스트코에 팔고 있는 팝콘이요. 팝콘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전자 변형 옥수수 표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코스트코 회원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구매를 하실 때 보시면은 정말 조그맣게 써져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야겠네요. 이런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지금 근데 아마 게재가 안 돼 있나요? 아나운서님께서 보신 자료는 저희가 발표를 한 자료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내부 자료고요. 발표한 논평이나 보도 자료나 가공식품 수입 현황 같은 경우는 저희 경실련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다른 보고서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경실련 홈페이지도 자주자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놓칠 수 없는 댓글을 제가 발견했어요. 쉰감자 서호연님께서 혹시 우리 간사님 고발뉴스에 지난주에 출연하셨나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미남이시던데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되게 방송 엄청 활발하게 하시네요. 아니, 그냥 한 번 나간 거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이슈에 걸려서. 네. 아, 그러셨구나. 또 이거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박지훈 얼굴이 궁금하다 하시다면은 고발리스트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GMO가 네.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상당히 다 부정적이에요, 늘. 네, 맞습니다. 좀 위험하다, 알 수 네.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거예요? GMO가 지금 뭐 식약처나 뭐 해외 개발국 혹은 미국 같은 데서 전부 다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먹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다 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상업화가 된 지 뭐 90년대 중반에 됐으니까 상업화가 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안 좋다는 연구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유전자가 변형이 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지로 어떠한 성질을 가져야 돼라고 해서 재조합해버린 거거든요. 네. 제 유전자와 다른 사람 유전자를 합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계속 위험한 느낌이 우선 딱 들잖아요. 그렇죠. 알 수 있는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연적인 변형이 아닌데. 그래서 계속 연구가 터져 나오고 유독 또 저희가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작년에 프랑스에서 정말 심각한 연구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저는 더 부정적이 됐습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그동안은 뭐 GMO가 되게 안 좋다, 위험하다라는 연구가 그 실험용 쥐 생애 주기가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약 3개월 정도 안전성 검사도 3개월만 합니다. 3개월에 걸쳐서 딱 하는데 이번에 그 프랑스 연구진은 3개월이 아니라 그 전생애에 걸친 2년간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주 소량을 섭취하더라도 GMO를요? 네. 쥐가 그 유방암이나 심각한 간이나 신장을 손상됐고요. 뭐 수컷 쥐는 4개월 만에 그런 손상들이 일어났고 암컷 쥐는 7개월 만에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뭐 사망률이 계속 또 그 손상되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연구진에 따르면은 수컷 쥐는 그러한 쥐들 중에 50%는 조기 사망을 했고요. 네, 암컷 쥐는 70%가 조기 사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생애에 걸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독성이 계속 쥐에게 지금 이렇게 계속 전이가 돼서 간이나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고 제가 원래 여기 오기 전에 지금 사진 자료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컴맹이가 봐요. 그래서 못 올렸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 하고 계신 조합원님들께서는 그냥 구글에 뭐 GMO 2012년 프랑스라고만 검색하시면 사진 볼 수 있나요? 쥐 3마리가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쥐보다 더 큰 종양이 달려 있는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종양이 달려있는 쥐들을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쥐들이 GMO를 먹고 생활했다는 말인 맞습니다. 거죠. 아주 소량만 먹은 쥐들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좀 약간 너무 충격적인 결과였고요.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그리고 GMO는 작년에는 이제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뭐 러시아에서 한 연구 중에서는 불임이 그러니까 그 햄스터로 연구를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햄스터로 그 GMO 식품을 먹은 동물들이 햄스터가 번식 능력 장애가 생기거나 아예 번식 능력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것도 역시 아주 소량만 먹어도 그리고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손자가 번식 능력이 사라지는 나만 제 문제 있는 게 세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증가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불임 관련된 저희 사진 올라왔죠? 네, 시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 연구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한 건데 지금 여러 가지 군이 있는데 정말 이 심각한 사진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보고도 이거를 게시한 그 학술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작년에 다운로드 순위 1위 여전히 계속 논리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운받아서 보고 이에 대해서 또 아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라는 또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거에 반박하는 연구 결과도 또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불안하다,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강하게 던진 연구였기 때문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GMO,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라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전혀 사실 간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GMO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고 살아온 적이 없어요. 물론 확인할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고요. 네. 어떤 첨가물들이 들어있는지 식품을 확인도 하지 않았었고, 단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이유로 네, 그렇죠. 저렴한 것들을 구매를 해왔죠. 그런 게 알뜰한 구매인 줄 알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간사님을 만난 이후로 돈가스에 나오는 그런 옥수수 같은 거 절대 먹지 않고요. 그리고 확인하고 늘 먹고 있습니다. 두부를 구매할 때도 100% 국산인지 확인하고 사 먹는 습관이 생기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경각심이 그동안 없었을 텐데 이 방송을 듣고 인식은 하고 구매할 때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먹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아닙니다. 확인해서 선택해서 먹자는 그런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와, G 사진은 진짜 충격적이네요. 이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누구든 답을 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 경실련 소비자정책센터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0.01%의 가능성일 수도 있어요. 0.01%. 심지어 저는 우스갯소리로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거든요. GMO 먹어도 된다. 쥐한테만 안 좋다. 인간에게는 무해하고 쥐한테만 유해한 거다라는 장난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네. 0.01%라도 위험하면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맞아. 이런 위험성이 있었지. 나트륨도 그렇잖아요. 제가 맨날 나트륨을 예를 드는데, 먹습니다. 근데, 왜 이런 부작용이 있고, 당뇨나 성인병이 안 좋지라고 알고 있으니까 저염을 선택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GMO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떠한 정보도 제공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13,000여 톤이 수입이 됐더라도, 표시되는 건 하나도 찾을 수 없는 9개. 9개라고 한다면 코스트코에서만 찾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외국에서 온 물건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이런 실태. 걱정입니다. 야무침함 508님께서 출첵이에요. 그런데 두부를 많이 먹는데 저도 두부 많이 먹거든요. 걱정이 되네요. 원산지를 속일 경우 소비자는 속고 먹게 되는 거잖아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저희도 기업이 소비자들을 이야기할 때 블랙 컨슈머를 기준으로 하진 않잖아요. 보편적인 그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듯이 이건 정말 사기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사기치지 않고 정말 좋은 것처럼 광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철저하게 이제 원산지를 속이지 않는데 좋은 법령, 아주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법령 때문에 전부 다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더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놈들은 그냥 나쁜 짓 하면은 그래 이제 나는 거부할게라고 하면 되는데 착한 짓 하는 사람들이 표시를 안 해버리니까. 그게 정말 문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게요. 문제네요. 이거 좀 강하게 표시를 해라라고 말을 해준다면은, 만들어진다면은, 우리도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간사님을 얘기하다가 빵 터질 뻔 했는데 말이죠. 댓글이, 우리 별사나이님 댓글을 보고, 간사님 만나고 GMO를 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노래 가사를 써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사님 쳐다보다가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방점이 어디죠? 아름다운 보이사가 안 아름다운데? 네. 어쨌든 우리가 구매하고 먹을 때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면은 선택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식당에서 먹는다면은 이런 거 좀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원산지 표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김치 수입산 이렇게 하면 어디서 수입됐는지 맞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고기 수입산 이렇게만 해놓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식당 이야기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조합원님 중에 식당을 운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고기 미국산이라고 써놔도 사람들 먹고요. 김치 맞아요. 중국산이라고 써놔도 먹습니다. 맞아요. 굳이 국내산만 찾아 먹는 사람들 물론 있긴 하지만 저는 국내산만 먹는데 식당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맞아요.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편하고요. 오히려 마음이라도 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김치 중국산이라고 써있으면 안 먹고 국내산이라고 써있으면 먹거든요. 네. 이렇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제가 중국산이라고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 화를 내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도 그냥 수입산이라고만 해두면 더 불안해서 맞습니다. 제대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옥 같은 마초님은 속고당하는 일도 있고 네. 알면서 뭔지 모를 기대감에 당하고자 하는 이도 있군요 하고 써주셨네요. 시생님께서 네. 0.01%면 10,000명 중에 1명인데 100만 명 중에 1명이라도 사망할 수 있으면 위험한 거라고 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맞아요. 광우병도 네. 확률은 제가 구체적 숫자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정말 지나가다 벼락 맞을 정도 확률이라고 네.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위험한 건 위험한 거예요. 맞습니다. GMO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 GMO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얘기들, 안 좋다고 해야 되나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해 네. 주셨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도 사실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다가 부정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GMO 가공식품은 문제라고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이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식품 첨가물 하면서 물론 문제가 있지만 왜 괜찮냐라고 뭐 어떤 조합원님은 저한테 화를 내셨지만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정부 표시제로 해서 조금만 들어가도 함량은 표시 지금 안 하고 있는 한계가 있긴 있지만 어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는지 전부 다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네. 글씨는 작더라도 네, 표시는 그렇죠. 되어 있죠. 저는 그러면은 우선 뭔지는 몰라도 뭐가 들어갔는지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GMO 가공식품 경우는 우선 첫 번째는 그 전제가 불안하잖아요. 지금 연구 결과 나왔듯이 인간에게 유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게 전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가공식품을 보면은 가공품이 들어와서 2, 3차 가공이 될 그런 품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젓갈류도 있고 수산물. 젓갈에도 들어가요? 네, 그렇죠. 젓갈에 뭐 콩을 갈아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젓갈류, 수산물 가공품, 뭐 서류 가공품, 뭐 감자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공품 형태로 들어와서 2, 3차 가공이 되면은 네. 완전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이런 것들이 GMO이기 때문에 더더욱 표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소비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게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는데 이게 GMO인가?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지? 이런 것들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GMO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고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네. 과자나 두부나 두유 같은 거 해서 네네.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업체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기들도 자기가 쓰고 있는 식품 첨가물 중에 하나가 약 0.003%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대두로 만든 거라서 제가 이거 GMO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네. 자기들도 2, 3차 업체에게 받아서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GMO 가공식품의 확률이 높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되거든요. 네. 싸니까요. 네. 중소업체들이나 정말 영세하신 분들은 정말 싸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 가공을 하고 납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뭐 1차 상품 저희한테 최종 제품을 제공해주는 업체들은 그런 거 그냥 모르고 쓸 수도 있는 거라서 정말 위험한데 이걸 컨트롤 해야 되는 거 정부 당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분명히 소고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력 추적제 같은 걸 도입해놨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공고하는 수준, 네.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력 추적제 하고 싶으면 신고해. 그러면 이력 추적해줄게. 라는 식으로 지금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GMO 같은 경우는 정말 강하게 이력 추적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GMO가 내년에 몸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도요. 그게 표시가 안 되면 저는 나쁜 상품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표시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되고 소비자들이 좀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GMO 표시해달라라고 뭔가 업체에 요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생협 얘기를 또 해주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신데요. 네. 생협이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확 다가온 이유, 그러니까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길러지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길러지는지 아니까, 소비자가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이용하시는 건데,
이게 생협을 이용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집 주변에 생협을 이용하고 싶어도 생협을 말 그대로 약간 좀 대형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군데 곳곳에 퍼져 있지는 못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선택권이 좀 제한받는 경우가 있는데 생협 상품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믿고 사도 좀 안전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거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GMO가 생협 조합원님들도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생협 자체에서 GMO 검사를 다시 한번 할 정도로 좀 철저하게 거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저는 생협 관련해서는 GMO에도 좀 안전 영역, 국내에서 유일하게 호주 같은 영역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믿고 드셔도 될 겁니다. 네. 생협의 소비자들이 민감한 걸 알기 때문에 생협이 그렇죠. 더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일반 국민들도 민감한 걸 뭔가 보여줘야 정부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례를 제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있어요. 유기농 유통업체, 훌푸드 마켓이라고 미국에 한 500여 개 지점을 가지고 있을 정도 되게 큰 건데, 미국은 우선 지금 약간 움직임이 바뀌고 있지만 표시제가 없습니다. 네. 표시제가 우선 없습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개발해서 식량 주권을 이렇게 좀 식량 안보 차원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 거라서 네. 표시제가 없는데 그 업체는 홀푸드 마켓은 아예 민간 차원에서 우리는 인공 감미료도 쓰지도 않고 GMO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자체 제작한 그 표시제를 다 찍어서 제품을 팔고 있거든요. 네. 소비자가 훨씬 더 안심이 되고 그러게요. 심지어 그 마켓 자체도 이익이 났습니다. 그걸 2013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시작을 했는데 상품 판매량이 15% 넘게 증가를 했고요. 이런 정도로 되게 소비자들이 훨씬 더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 표시제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정부가 참 하는 일도 많으신 건 알고 있는데 네. 이쪽은 정말 손을 띄고 있습니다. 먹을 거로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먹을 거에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GMO 특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 네. 정부 쪽 관계자가 있으시다면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좀 안심하고 먹자고요. 네. 그렇죠? GMO 완전 표시제도 지난번에 살짝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지금 현행 우리나라의 GMO 표시 제도를 보면요. 표시 대상을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표시 대상이 사실상 예외 조항이 돼서 어떠한 제품에도 표시가 안 되게끔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인데 네. 그 표시 대상이라는 게 저희가 원재료로 어떠한 제품들을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1위부터 5위까지는 1위부터 5위까지 안에 GMO가 들어가면 GMO라고 표시를 해라. 근데 6위부터 그 후순위는 안 써도 된다. 조금 들어간 거기 때문에. 라는 네. 식으로 해서 주요 원재료 개념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공하고 몇 번을 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GMO DNA가 남아있으면은 표시를 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약간 그런 예외 조항을 다 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다 11%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건 55%밖에 안 되잖아요. 네. GMO가 10%라고 생각하시면은 GMO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건데 6순위이기 때문에 표시 안 됩니다. 네. 그런 과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또 식용유 저희 맨날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식용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착유를 해버리면은 DNA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저는 그 원리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네. 분명 DNA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다 파괴돼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MO를 착유하는 네. 건데도 DNA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GMO라는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네,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완전 표시제는 그런 게 어딨냐. GMO 콩으로 만들었으면 GMO 식용유지 그런 게 어딨냐라는 네. 식으로 계속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령에 있는 완전 표시제 5순위 이거 없애고 그 DNA 남아있지 않든 GMO를 썼으면 원료 기준으로 해서 다 표시를 해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완전 표시제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식품 첨가물처럼 0.003% 이런 정도면은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기계적인 것들은 좀 남아있지만 우선 전체적으로 표시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정보 당국이나 업체나 이런 시민사회 계열들이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민사회 계열은 제발 표시해줘 라고 하고 있고, 식약처는 아닌데, 안전한데? 라고 하고 있고, 기업은 네. 표시하면은 GDP가 하락하는데 이런 정도의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어서 서로 한 목소리를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GMO 완전 표시제는 우리 경실련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저희뿐만 아니라요. 네. 환경운동연합도 있고 그 생협이나 농민단체들이 GMO 반대 생명연대라는 걸 조직을 했어요. 네.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나 이런 데도 다 들어와 있고요. 네. 뭐 이런 사람 지금 계속 꾸준히 지금 수십 년간 수십 년은 아니기 때문에 10년 넘게 지금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고 경실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는 않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너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 좀 소비자들이 좀 알기 편하게 뭐 과자 같은 것들을 실태 조사를 해서 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GMO 완전 표시제 저희도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마트 조사 가셨다가 깜짝 놀라서 충격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뭐였어요? 궁금해요. 아직도 궁금한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밀당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저희 나중에 저한테 욕을 하시면 이 보고서를 보내드릴 텐데 아까 코스트코에 그 머핀 있잖아요. 네네. 정말 많이 팔립니다. 제가 갔을 때 사람들이 줄 서서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명절에 먹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걸 먹으려고 막 이렇게 서서 이렇게 딱 구매를 할 정도로 되게 많이 팔리는 상품인데요. 어머님들이 하시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가히 더 좀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걸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이거 오늘 많이 살 거다라는 식으로 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머핀 빵을 파는 그 진열이 엄청 길게 있거든요. 코스트코는. 네. 근데 거기에 정말 예쁘게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파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네. 크게 케이크 파는 거 그거 엄청 큽니다, 정말 케이크. 근데 저 그 케이크 먹어봤는데 누구 돌잔치 가서. 그러니까 그러십니다. 너무 모양도 이쁘고 코스트코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막 사시더라고요. 네. 어머님들께서 웃으면서 막 대화하시면서 하는데 지나가시고 제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GMO라고 떡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케이크예요? 네, 그 케이크에 들어가는 그 베이킹 파우더 이런 것들이 GMO다라고 오히려 아무 데도 안 돼 있는데 그런 데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외국에서 원재료도 다 가져와서 제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단 한 명도 제가 그 표시면을 보는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라고 반문을 주시겠지만 아닙니다. 방금 대화에 있었던 것처럼 내 아들을 내 자식을 줄 건데 어떠한 정보도 확인을 안 한다라는 거죠. 안 하고 있는 식품 당국이나 정부 당국이나 업체가 제일 잘못한 건 맞지만 네. 저는 그런 것들은 소비자도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싸다고 해서 싼 걸 산다고 해서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고 네. 예쁜 걸 산다고 해서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고요. 정말 내가 사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게 저는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은 차후 문제입니다. 네. 좋은 거면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더 꼼꼼하고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꼭 소비자가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전한 정말 저희가 매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안전한 밥상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와, 오늘 완전 연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저 대선 출마한 건가요? 근데 저도 사실 반성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막 그렇게 뭐가 들어가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애기 엄마들을 보고 뭐 이렇게 극성 맞게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는 나이가 되면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구나. 네, 제가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극성 맞아 이랬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렇게 간사님을 만난 이후로 더 확인하게 됐고 네. 내 건강 챙기는 건 역시 나밖에 없어요. 네, 우리 맞습니다. 가족 건강 챙기는 것도 나밖에 없고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이를 생각하면서 좋은 거 늘 먹이려고 하시잖아요. 유기농 이런 거 꼭 따져서 먹이면서 GMO 있는지 확인은 안 하신다는 이런 모순점들이 있네요. 사람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봐도 모르는데 내가 뭘 보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식품 첨가물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은 어떤 건지 짐작이 가는 것들입니다. 그 용어도 되게 엄청 어려운 것들은 말고요. 네. 되게 사람들 설명도 이미 많이 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은 좀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정말 특별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매번에 말씀드리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아토피 같은 건 나타나는 이유도 저는 먹을 거랑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한 연구 결과는 실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만 너무 많이 먹고 GMO에 노출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정말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병들, 아토피가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고요. 아토피, 성인 당뇨, 아동 당뇨, 이런 것들이 네네. 끊임없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현대에는. 근데 GMO도 분명히 거기에 지금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실까요? 네, 들으실걸요? 네, 좀 더 관심 갖고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건강해져요. 네. 기만한 나이 땐 저도 관심 없었고,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신에 그런 식품 실컷 먹고 나서 생긴 게 뒤늦게 알러지, 아토피 이런 거 생겼다고 하시네요. 저는 지금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늘 조심해 주시고요. 네, 별사나이님이 질문해 주신 거, 코스트코는 잔치 음식 파는 데 아니고요. 창고형 대형 마트라고 해서 정말 창고식으로 공장에 들어가 사는 느낌으로 다량으로 판매하고 있는 네. 미국 대형마트. 네, 맞습니다. 좀 싸다는 장점도 그쵸.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냉장고가 크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렇게 구매해서 많이들 두시는데 네. 또 해외 물건을 팔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가시는데 네. 어쨌든 거기서도 쇼핑하실 때 진짜 네. 합리적으로 쇼핑하려면은 뭐가 들었는지 알고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동물 실험들에 대한 충격이었어요. 네. 주위 사진으로 본 것도 충격적이긴 한데, 네. 좀 더 뭐라고 하죠? 뭐 불임이 있을 수 있다든지, 네. 그리고 그게 대를 물려서까지 네.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거 방사능 네. 못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2008년도에 GM 옥수수가 처음 수입이 이제 좀 전분당 협회가 좀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해서 정말 반발이 심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반발이 심했었어요. 소비자들도. 근데 이 상아리만큼 조용한가요? 네. 그때 수입을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잠시 잠잠했었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더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08년과 다르게 지금은 어떠한 사람도 GMO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그때는 정말 쇠고기 파동이 있는 해였지만, 어머님들도 정말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해서 거의 GMO 파동이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했거든요.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근데 지금은 싹 사라져버린? 근데 좀 더 지금이 오히려 이럴 때 경각심을 좀 더 가지시고, 네. 좀 그런 걸 좀 강하게 말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너무 요즘엔 말이 없는 것 같군요. 말이 없는 게 좀 슬픕니다. 대신에 박지호 간사가 열심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방송 꾸며 듣고 계시는 분들은 GMO의 알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GMO의 성격 때문에 뭔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알 수 없다는 점, 그런 점을 기억해 주시면서 쇼핑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야무찌맘님께서 GMO 피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하셨어요. 그리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해 살 수 있도록 표시를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게요. 피해서 살고 싶은데 왜 표시를 안 해주는지. 강제로 먹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정부가 우리들을 뭘 할 때 예전에 게임 셧다운제 같이 그거는 정말 정부가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컴퓨터 전원을 끄는 행태를 보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먹을 게 우리 먹게 해줘라고 시민들이 말하는데 정부는 아니야 먹어 하고 저의 입속에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 입장 그리고 시각처 입장은 GMO에 대해서 어떤가요? 안전하다 하고 계속 안전하다고 얘기하나요? 네, 안전하고 먹어도 된다. 거부할 수가 없다. 네, 이런 입장이고요. 네. 2008년도에는 한 담당자가 그걸 이제 완전 표시제 도입하게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법안도 상정을 했고 입법 예고도 하고 지금 총리실까지 가 있는데 네, 어디서 갑자기 스톱이 된 겁니다.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톱이 딱 돼 있습니다. 지금 통과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네. 국회에서도 몇몇 국회의원님들이 이걸 지금 이슈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세요. 저희 민주당의 홍종학 의원님이나 그리고 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남윤인순 의원님 같은 경우는 GMO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정말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법안도 다 발의를 하고요. 네.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발의를 다 했는데, 네. 이놈의 대화로. 이놈의 대화록과 이놈의 국정원 때문에. 네. 저희는 여전히 정부가 주고 있는 이상한 것들을 먹고 있는 거죠, 지금. 아이고, 가려져 있네요. 중요한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을 텐데. 물론 국정원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먹거리도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네. 간사님 만나보면 먹을거리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아주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카페인에 대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카페인에 대한 또 이렇게 위험성을 알려준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새누리당 의원이었어요. 네. 어쨌든 그 네. 기사를 보고 카페인에 대해서도 몰랐다가 한 번씩 더 클릭해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야무치맘님께서 맞아요.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슬퍼질 때가 많다고 해주셨네요. 네. 이거 좀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코제주님께서 먹을거리가 중요합니다. 저도 한살림 생협을 이용하고 난 후 아토피가 잠잠해졌다고 하셨어요. 네. 가격은 처음에 부담되는 듯 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소비하면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 식당도 GMO 안 쓰는 곳이 좋던데 사람들은 길들여진 자극적인 음식 맛이 나지 않는다고 좀 싫어하긴 해요. 라고. 좋습니다. 뭐 생협에 한살림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쿱 생협도 있고요. 이런 생협들이 이제 조금씩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생협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뭐 요즘 많이 생겨나나요? 생협이라는 구조는 되게 좋은데 생활협동조합? 네, 그건 되게 좋은데 그 대기업이 만든 생협같이 만든 그런 유기농 마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뭐 말씀드려도 되나? 네, 모르고 이용할 수 있겠네요. 네, 초록마을이라는 되게 유기농 예쁜 마트가 있어요. 그거는 대상에서 주식회사 대상에서 하고 있는 건데 대상은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서 가장 많이 GMO 대두를 수입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초록마을. 네. 여러분이 그 기억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호방님께서는 SBS에서 옥수수의 습격 다큐멘터리 푸드 주식 회사 보고 딱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뒤로는 원재료 항상 확인한다고 하시네요. 정말 지금 저도 이걸 정말 조합원님들의 이런 관심에 정말 더 놀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많은 콘텐츠들을 직접 다 올려주고 계세요. 아까 제가 보니까 지식 채널 2의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됐던 그걸 올려주신 분도 있었고요. 옥수수의 습격 맞네요. 정말 좋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저희 옥수수를 맨날 먹고 살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린 아이의 머리카락을 분석을 해서 몸에 그런 영양소를 이 다큐멘터리 나와요. 영양소를 약간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 몸에 14% 그러니까 성인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14% 정도가 몸에 옥수수로 이루어졌다라는 연구가 나왔어요. 그 아이는 30-40%였고요. 진짜요? 네. 그만큼 많이 먹어요, 옥수수를.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와.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더 충격 먹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네. 나옵니다. 미국은 옥수수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옥수수가 정말 산처럼 쌓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리고 이게 다 GMO라고 생각이 딱 들면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사료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고기가 먹잖아요. 아까 어떤 조합원님도 또 올려주셨었는데 그걸 사료로 만들어서 먹으면 그 고기 역시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GMO 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거랑 정말 풀만 먹이는 소랑 해서 비교를 해보면 고기도 정말 다르고요. 네. 사람이 비만이 되는 정도도 다릅니다. 풀만 먹고 자라는 소를 먹으면은 비만이 안 되고요. 네. 미국에선 지금 그런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데 사료를 먹고 옥수수 사료나 이런 곡물 사료를 먹고 먹은 고기를 저희가 먹잖아요. 네. 그러면 비만이 더 심하게 됩니다. 고기들도 원산지뿐만 아니라 뭘 먹고 자랐는지도 표시해주면 참 좋겠다, 그렇죠? 이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SBS 제가 너무 홍보해 줍니다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저도 SBS 이야기하다가 또 까먹고. 잠깐 깜빡하셨어요. 생각하시는 기회를 드리면서 이런님께서 초록마을 지금 세일을 하길래 혹 했는데 끊어야겠다고 하셨어요. 어쩐지 콩나물을 900원에 팔아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저도 오늘 새로 알았습니다. 이뻔한 세상님께서는 GMO 곡물 먹고 자란 소, 돼지 같은 얘기예요. 햄버거, 피자에 들어가는 고기도 다 GMO 그렇죠. 아닐까요? 하셨어요. 저 사실 맥 햄버거 참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간수님 만난 이후로 한 2번 먹고 싶은 거 3번째 먹고 그럽니다. 네. 어쨌든. 갑자기 햄버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떠오른 건데. 오늘 많이 떠오르시네요? 네. 저 오늘 너무 두서없나요? 아니에요. 네. 얘기해주세요. 이런 얘기 좋아요. 패스트푸드점 정말 많잖아요. 패스트푸드 파는 햄버거 패스트푸드 가게 보시면은 거기에 고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고기만 빼서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안 납니다. 아무 맛도 안 나요? 네, 아무 맛도 안 나는 그 질감을 위해 들어가 있는 패티. 네. 그러니까 수제 햄버거 가게가 아니면은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고기는 다 맛이 안 나는.
다 소스 맛입니다. 어쩐지 햄버거 같은 햄버거 가게인데 수제라는 이름이 붙으면 뭔가 비싸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이유도 있네요. 뭐 똑같은 패스트푸드점으로 보실 수 있는데 도니버거라고 있어요. 거기는 약간 수제 형식으로 나오는 건데 거기서 한번 고기를 드셔보십시오. 그럼 거기는 정말 고기가 맛이 납니다. 소고기 맛이 나요. 맛있다는 뜻이 아니라 맛이 난다는 뜻인 거죠? 소고기 맛이 난다는 거고요. 네. 맥도날드에서 파는 패티를 소스 없는 부분 뜯어서 드셔보세요. 네. 그냥 씹히기만 하는 거지 거기는 맛이 없습니다. 그만큼 뭐 좀 위험한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별사나이님께서 녹색 거인 옥수수 캔도 GMO인가요? 하셨어요. 옥수수 캔에 들어있는 건 대부분 GMO 아니에요? 녹색 거인 옥수수 캔이요? 네, GMO입니다. 네, 물론 표시는 안 되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왜 그걸 표시 안 하는지 모르겠죠. 미국에서 정말 강하게 GMO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자기들이 만든 마크를 다 붙이고 다닙니다. GMO라고. 네, 그런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도 있거든요, 미국에는. 네, 그만큼 당연히 GMO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전 세계 재배 면적의 상당 부분이 GMO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워낙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네. 대두 같은 경우가 훨씬 심각한 게 전 세계 다 통틀어서 대두를 생산하는 논이나 밭을 다 모아보면 70%가 GMO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벗어날 수 없죠, 저희는. 지금 좋은 엄마님께서 올려주신 게 있는데, 네, 주례생협 역시 좋은 생협이죠. 제가 보기에는 생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그런 생산자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말 진실되게 우리는 만들고 좀 제공을 하자라는 마인드로 만든 생협들은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방사능 검사도 스스로 또 한 번 하고 GMO도 또 한 번 하거든요.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믿고 드셔도 되고요. 정말 아이가 지금 아토피나 알러지가 되게 심하시다. 그러면은 다른 약이나 연고를 발라주기보다 정말 속는 셈 치고 그런 제품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먹을 것부터 식품 첨가물을 좀 지양을 해보시면은 제가 보기엔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N2님께서 전 초등학교 영양교사인데요. GMO에 관심이 많아서 옥수수 캔은 생협으로 바꿨고요. 가루 제품이나 전분도 모두 국산으로 바꿨는데 식용유까지도 바꾸고 싶은데 식품비가 제한도 되어 있고 또 그것까지 힘들다고 하시네요. 학교 급식 식재료만 제대로 사용해도 전체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맞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 교육도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보기엔 정말 이거 교육청에 상드려야 될 정도로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를 가지고 왔고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내가 주는 것도 아니지만 내 학교 학생들이 먹는다는 그러니까 내 아이 같다는 마인드로 지금 이걸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표창 받으셔야 될 정도고요. 제가 보기에는 식용유 식품비 제한이 있는데 식용유도 비싼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콩으로 안 만든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카놀라유를 쓰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네. 포도씨유나 이런 것들도 저가의 상품들 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은 분명히 콩 식용유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쩐지 같은 식용유라고 전시가 돼 있어도 뭔가 가격이 비싼데 저는 그게 해외에서 와서 비싼가? 혹은 뭐 유리병에 들어서 비싼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훨씬 더 저렴하고 1+1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호호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맥 햄버거 사 먹지 않은 지 몇 년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꿈이 있었는데 집 앞에 맥 햄버거 가게가 가까이 있는 게 꿈이었어요. 그 정도로 좋아해서 아유 반성합니다. 안창호처럼님께서 요즘 면역력이 약해져서 고생인데 마트에서 못 먹는 거 팔겠어 하고 그냥 다 얘기 나온 거 다 먹고 살고 있었는데 GMO에 노출 많이 됐는지 확인 좀 해보고 사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방송 듣고 조금이라도 경각심만 가져주신다면은 우리 박지호 간사님은 제대로 성공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부터는 성공했어요. 고척사랑님께서는 GMO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콩을 키우는 농가입니다 하셨어요. 네, 지금 GMO 농가는 훨씬 더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이거를 우선 기를 수는 없습니다. GMO. 네, GMO 콩이나 옥수수를 재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수입만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근데 이제 점점 종자도 아예 종자 자체가 조금씩 변하기도 있거든요. GMO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 식약처에 직접적인 뭐 검사 신청을 한다거나 뭐 근데 만들어서 납품을 하시면은 그 다른 가공업체나 이런 데서 한번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네. 뭐 키우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직접 키우고 계신 거라면은 네. 유전자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작이 아니기 키울 때문에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시생님께서 포도씨의 뒷부분의 함량 꼭 읽어보고 사세요. 보통 네. 콩기름, 옥수수 기름에 포도씨를 약간 넣은 거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런 것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대형마트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에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포도씨유로만 만든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다 확인을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검은별님께서는 저도 이거 궁금하네요. 마트에서 파는 500원짜리 상표력은 두부에 찍힌 왕자가 전부인 그 두부는 GMO일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네네. 두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재래시장을 간혹 이용을 하는데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두부 저는 공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두부를 직접 만들어서 따끈따끈하게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 맛있고 양도 많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날 한 두 번째인가 이용할 때 딱 가서 보니까 콩이 중국산이라고 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이후로는 안 사 먹었거든요. 그렇게 생산하시는 분들 정말 국산 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수입산을 쓰실 거고요. 수입산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대두 생산량의 70%가 GMO인데 네. 그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검은별님 이거 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은 마트 직원에게 이거 네. 어딘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자체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네. 직원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 혹은 이거 좀 불안하다면은 아예 그냥 국산콩이라고 써 있는 거를 구매하시는 게 방법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공식품에 올리고당 들어가는 제품도 GMO 옥수수 사용함으로. 두레생협 생활자위원회에선 조청으로 바꾸려고 주문합니다. 네, 하셨어요. 이것도 정말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올리고당. 지난주에 또 살짝 얘기해 주셨죠. 네, 화가 나려고 그랬는데. 설탕이 안 들어간 올리고당이라고 네, 만들어서 맞아요. 홍보를 해요, CJ에서. 그 옥수수로 만든, 옥수수의 당도로 만든 올리고당인데,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CJ 역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GMO를 수입하는 업체고요. 당연히 전 GMO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DNA 안 남아있다고 이거는 표시 대상이 아니다. GMO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버려서 그런 올리고당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드시는 게 오히려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그거 한 통 썼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시피 드셔도 되는데 네. 조금씩 알고 먹자. 네, 알고 조금씩만. 네. 네. 맞습니다. 알고 먹자라는 겁니다. 특별 생방송 오늘 있는데요. 12시부터입니다. 12시부터 4시까지고요. 네. 저 대신 답변을 많이 달아주셨네요. 오늘 특별 생방송이 있거든요. 네. 제 방송은 그냥 원래대로 하고요. 간사님이랑 얘기 나누는 도중에 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또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네. 량현 량아의 학교를 안 갔어 듣고 오겠습니다. 간사님 혹시 제가 질문 안 드린 거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우리에게 맞습니다. 들려줘야 할 얘기들 다 네. 해주신 거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고요. 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얘기 들려주시리라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 곡으로 관조님께서 신청해주신 오아시스의 원더월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